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가 뭘까요? 아마 사랑하는 자식들이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내는 행복한 웃음소리 아닐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소리를 꿈꿔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딸아이를 애지중지 키워 시집을 보낸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빠르죠? 제 삶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던 딸의 결혼을 무사히 치르고 나니 가슴 한켠에 뿌듯함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도 잠시, 오늘은 딸아이와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사돈 어른까지 모시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터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죠.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고 레시피북을 펼쳐 가장 자신 있는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제가 직접 손질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불고기 익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고 있었고, 깊게 우려낸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집안 가득 채워졌습니다. 식탁 위엔 제가 직접 담근 잘 익은 김치와 정성껏 준비한 9가지 밑반찬들이 보기 좋게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과 정성스러운 데코레이션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딸아이는 제 사위의 듬직한 어깨에 기대어 뭐가 그리도 즐거운지 깔깔거리며 신혼여행지에서 있었던 아기자기한 추억들을 늘어놓고 있었죠.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들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제 곁에는 사위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사돈인 명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단단한 체구에 지적이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는 멋진 남자였어요. 흰머리가 조금씩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깊이를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다는 그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남달랐습니다. 마치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죠. 아니, 어쩌면 제가 먼저 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홀로 된 남녀가 느끼는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죽이고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말입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그림자를 본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아릿했어요. 그날 밤 식탁 아래로 스며든 뜨거운 열기가 제 마음을 흔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 삶의 평온했던 흐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이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은 최고라니까. 사위의 과장된 칭찬에 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뭘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온 신경은 제 허벅지 근처에서 느껴지는 기묘하면서도 뜨거운 열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아래, 제 무릎 바로 옆에 놓인 명석 씨의 다리가 미세하게 제 다리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그저 우연인 줄 알았어요. 좁은 식탁 공간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다리를 살짝 피하려 했죠. 어쩌면 조금 불편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석 씨의 커다란 손이 슬그머니 제 허벅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치 우연인 양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 허벅지를 쓰다듬는 그의 손길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의 모든 신경이 그 손길 하나에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흡, 비명이 새어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방방거렸고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거리며 열이 올랐습니다. 마치 한여름 땡볕에 서 있는 것처럼 후끈거렸죠. 붉어진 얼굴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해맑게 웃던 딸아이의 질문에 저는 간신히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국이 좀 뜨거워서 그렇단다. 조심해야지.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하게 제 손을 찾아와 깍지를 꽉 끼워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를 지으며 아들 내외와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명석 씨. 그의 입가에는 푸근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서 제 손을 쥐고 있는 그의 손바닥은 땀이 배어 나올 정도로 뜨거웠고 그 악력은 마치 저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뜨거운 온기와 땀기 섞인 손길이 제 손을 감싸자 저는 저항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메시지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었고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설렘과 위험한 스릴 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운동 다니세요? 몸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쩐지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사위가 명석 씨에게 술을 따르며 살갑게 물었습니다. 명석 씨는 허허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평화로웠지만 제게는 마치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너희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려고 열심히 걷고 있다네. 매일 아침 뒷산이라도 오르내려야지. 그리고 사부인께서 음식을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과식하겠는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그는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한없이 다정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느릿하게 문지르는 그의 손길은 결코 인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어루만지는 듯한 지독하게 농밀하고 원초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돈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만약 애들이 알면 어떡하려고? 우리 딸아이가, 사위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냈지만 제 몸은 이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감각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 중심을 간지럽힐 때마다 제 아랫배는 찌릿하게 저려왔고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일제히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금기된 영역을 넘나드는 듯한 짜릿함과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자식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행복하게 건배를 외칠 때 저는 잔을 들 손조차 없었습니다. 한쪽 손은 그에게 저당 잡힌 채 마치 죄인처럼 식탁 아래에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비례하여 무섭게 커져만 갔습니다. 명석 씨는 대담하게도 제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파고들며 제 살결의 감촉을 탐닉했습니다. 그의 손톱이 제 손목 안쪽의 연한 살을 살짝 긁고 지나갈 때 저도 모르게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신음은 너무나 작았지만 제 안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사로잡혀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기 위해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려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사이 거실엔 저와 명석 씨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1인용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그는 제 팔목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저를 소파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저는 순식간에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사돈, 제발요, 애들이 나와요. 지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의 채취와 은은한 술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고 그 냄새는 묘하게도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위험하고도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명석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제 귓바퀴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제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이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지은 엄마. 오늘 당신 정말 예뻐요. 어쩜 이렇게 고우실까?
아까 식탁 밑에서 당신 손이 떨리는 거 느꼈을 때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당신이 내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가 나를 자극했어. 그의 손이 제 트렌치 코트깃 사이로 파고들어 제 얇은 실크 블라우스 위를 더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손길은 더욱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불에 지어 끈이 지나가는 등줄기를 따라 그의 손가락이 미끄러질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신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나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는 이성과 그래. 이대로 나를 맡기고 싶어. 하는 본능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사돈 사이잖아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됐는데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는 이성적인 말이 나왔지만 제 심장은 이미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그래서 당신은 평생 이렇게 죽은 듯이 살 건가요? 당신의 젊음과 열정은 다 어디로 갔어? 당신도 여자잖아요. 내가 알아. 당신 눈동자가 말하고 있어. 당신도 지금 내가 미치도록 필요하다고. 당신의 몸이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잖아. 그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뒤로 누군가의 손길이, 누군가의 뜨거운 체온이 이토록 그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송곳처럼 꿰뚫었고 제 억눌린 욕망을 솔직하게 끄집어냈습니다. 명석 씨는 제 목덜미에 코를 묶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숨결은 저를 더욱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 살 냄새를 탐하는 듯한 그의 행동에 저는 더욱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나 오늘 밤 집에 안 갈 겁니다. 술 취했다고 핑계대고 당신 집에서 자고 갈 거야. 새벽에 당신 방으로 갈 테니 문 열어두세요. 나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과 욕망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밤늦게 돌아갔고 명석 씨는 사위의 부축을 받으며 안방 건너편 작은 방에 몸을 눕혔습니다. 사돈 어른이 오늘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장모님. 오늘 하루만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들르겠습니다. 사위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기대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마치 선과 악이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조용한 집, 거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새벽 2시. 저는 제 방문을 잠그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고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끝내 잠금 장치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잡이 위로 제 손이 한참을 머뭇거렸지만 결국 잠금 장치는 굳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명석 씨의 그림자가 제 침대로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기다렸나요? 네,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릴 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상식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얽매였던 모든 규칙과 도덕적 관념들을 한순간에 던져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돈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의 살결을 탐닉하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제 몸의 구석구석을 일깨울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제가 여전히 뜨거운 여자임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제 몸은 그의 손길 아래서 뜨겁게 반응했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욕망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사막에 갇혔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저는 그의 품에서 갈증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의 숨소리, 그의 체온, 그의 모든 움직임이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오직 현재만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인연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의 눈을 피해 가족이라는 이름을 배신하고 얻은 이 쾌락이 과연 죄악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희생해온 우리에게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일까요? 이 밤이 지나면 저의 삶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저는 과연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될까요? 제 마음은 복잡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그의 품 안에서 저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의 뜨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감정은 저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과연 저는 이 폭풍 같은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금지된 사랑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궁금합니다.